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각 오후 5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전화 연결은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조금 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화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올해 네.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60대 초반요. 네, 60대 초반이시고요. 자,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실게요. 네, 환자분 안녕하세요. 예.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내가 이 허리가 안 좋아갖고요. 네, 허리가 불편하신 게 지금 다리가 저린 증상이 있고 이러신 게 있나요? 예, 다리가 저려갖고. 네. 그때는 그렇게 갖고. 예. 그래서 어머니 병원은 혹시 무릎은 안 불편하세요? 무릎은 크게 불편한 네. 게 없는데. 네네. 그래요. 그 허리 때문에 혹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셨나요? 예. 뭐라 그러던가요? 척추 전이증요. 척추 전방 전이증이요? 척추 전방 네. 전이증.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받아야 된다 설명 혹시 들으신 게 있으세요? 그 등형외과 가고요. 네. 주사로 그 맞지요. 네, 그 통증과 주사요. 주사 맞으시고 예. 어머니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거는 예. 기본적으로 척추가 변형이 있어서 척추가 앞으로 밀려나가는 증상이거든요. 예. 마디가 고장나 있어서 마디가 점차 앞으로 조금씩 밀려나가기 때문에 뒤에 있는 신경이 눌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신경 차단술이나 이런 일시적인 치료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척추가 뒤로 앞쪽으로 밀려나가지 않도록 뒤에서 고정술을 해주거나 그 마디를 움직이지 않게 유압해주는 치료가 근본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척추 보시는 선생님이랑 진료하시는 선생님이랑 장기적인 치료 계획을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지금 계속해서 불편하신 상황이라면 이제 치료를 좀 방법을 바꿔서 한번 그 담당 선생님과 함께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디가 불편하신지 우선 나이부터 여쭐게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올해 72이고요. 72세 되셨어요. 예. 예, 목소리는 너무 소녀 같으시네요. 자, 어머니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 인사 나눠주시고요. 어디 불편하신지 직접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저는요. 네. 무릎이 퇴행성 관절이라고 그래요. 벌써 진단을 받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여러 곳 병원을 다녔는데요. 네. 다리가 계속 물이 차요. 계속 물이 차요? 네. 그게 병원을 다니시는 게 진단 받으시고 지금 병원을 다니신 게 몇 년이나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줄기세포도 넣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근데도 네. 제가 지금 일을 해요. 네. 근데 너무 아파요, 다리가. 네. 너무 아프세요. 그래서 물이 차고 이제 예전에는 그거 무슨 주사지요? 무릎 연골 주사도 꽤 맞았어요. 그랬어요? 네. 네. 네, 근데 요즘은 제가 좀 안 맞고 그냥 침도 맞고 그랬는데 맞을 때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수술을 해야지 되나. 고민이 되시겠네요. 그죠? 네. 어머니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아프신 게 10년 이상 되셨어요? 10년은 안 되고 네. 한 5년? 5년 전에는 좀 이렇게 안 아팠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네. 그 줄기세포 넣고 나서 네. 한 3년은 괜찮았어요.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줄기세포는 네, 관절경 하시면서 하셨나요? 아니면 주사 맞으셨나요? 아니요, 내 방채에서 빼가지고. 네. 그래요. 예, 어머니 예.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줄기세포는 네,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라는 방법인데요. 예, 결국은 줄기세포는 맞아요. 네, 그런데 내가 지금 어른이 된 다음에 골반에 가지고 있는 줄기세포, 골수에 가지고 있는 줄기세포랑 예, 지금 제가 좀 전에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가 태어났을 때 태반에 있는 줄기세포랑은 양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체 줄기세포로 치료를 받아보셨는데도 효과를 못 보셨다 그러면 예,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더 보다 강력한 방법을 좀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 엑스레이가 지금 만약에 정렬 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 옷자다리가 심하시고 또 예,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아직 그다지 심하진 않아요. 네.
근데 만약에 계속 일을 하셔야 되는 단계라 그러면 그 지금 일하시는 거는 약간 텀을 두시고 시간적 여유를 두셔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 어머니가 해보신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는 그냥 외래에서 네. 주사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줄기세포 이식술을 하게 되면 목발을 짚고 한동안 한 달 정도는 목발 짚으셔야 돼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일하시는 거를 똑같이 일을 하실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어머니가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건 아주 장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거든요. 예. 용기를 내신 건 잘하신 건데 무작정 치료를 받겠다 이게 아니라 주변 상황을 정리하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잠깐 쉬어야 되고 집에서 목발을 짚고 생활할 생각도 하셔야 되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힘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대비하셔야 되고 이런 준비 사항이 동반이 돼야 완벽하게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 만약에 예. 줄기세포 이식술을 고려를 하시든 아니면 인공관절을 고려하시든 이런 제반 사항들을 좀 고민하시고 주치의 선생님이랑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예. 치료 계획을 그래서 세우실 네. 제가 이제 줄기세포는 안 하고 네. 네. 인공관절을 할 계획이거든요. 네. 아, 그러셔요. 예, 예. 앞으로 이제 제가 인공관절을 하려고 네. 하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지금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맞아요. 어머니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도 그런 제반 사항을 준비하는 것도 인공관절 전치환술,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이 있거든요. 여러 네.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동안 치료받으신 과정들이나 자료 같은 거 잘 정리하셔서 예. 내가 이렇게 치료받은 게 있습니다. 이걸 잘 챙기셔서 한 예. 번에 진료를 보시면 치료 계획도 빨라지고 그리고 재활 계획도 빨라질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꼭 인공관절을 해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나쁜 방법이 그렇죠.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어머니 말씀하시는 게 다리 정렬 상태가 나쁘지 않다 그러시면 인공관절 아니고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아, 자, 어머니 우선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셔서 앞으로 어떤 치료를 받으시든 굉장히 잘 받고 회복도 빠르실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으로는 인공관절, 전치환술, 부분치환술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 하시니까요. 그동안 치료받으신 그 기록이나 검사 결과지 잘 챙기셔서 또 다른 무릎 전문 선생님의 자문을 구해보시고 또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68세요. 68세이시고요. 네. 자, 어디가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직접 말씀 나눠주십시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저는 한 5개월 전부터 무릎이 굉장히 저는 많이 걷고 안 아플 줄 알았는데 5개월 전부터 좀 일을 하다 보면은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동네 병원을 갔는데 네. 물이 찼다 해서 너무 네. 놀랬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연골 주사를 맞았어요. 그랬어요. 검사는 받아보셨고요. 그냥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괜찮다 하더라고요. 괜찮고 그래요? 네. 근데 물이 지금 2번을 뽑았거든요. 어머니 제가 네. 이제 그 관절염 초기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네. 엑스레이가 괜찮다고 나머지 연골이 괜찮은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연골은 엑스레이 안 보이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엑스레이가 정상이어도 관절 연골 뒷부분이 찢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준을 세운 게 한 번 연골 주사 맞아보시고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 그리고 다시 재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연골 손상이 동반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어머니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이 자꾸 차고 한 번 차면 계속 오래돼 가고 빠지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은 대부분 무릎 테두리 만들어주는 연골이 찢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원인이 해결이 안 되니까 물이 차는 건데 어머니는 제 생각에는 치료 방법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 무릎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면 이 연골이 어느 부위에 어떻게 찢어졌는지 또는 뼈를 덮고 있는 관절 연골이 어디가 어떻게 파여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진단이 될 테니까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해야지 재발을 안 하고 관절이 아주 망가지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자, 어머니 원장님께서 그 엑스레이의 한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해주셔서 원장님께 제가 엑스레이 그리고 MRI 우선 비용적인 부담이 들기 때문에 많은 맞아요. 분들께서 대부분 고민을 그렇게 하세요. 생각하시죠. 그리고 주사를 한 번 맞고 또 괜찮아졌으니까 이대로 괜찮구나라고 넘기시는데 자, 그렇다 보면 이제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장님, 이번 기회에 엑스레이, MRI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관절이 아파서 병원을 가시면 대부분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하는데요. 이 엑스레이 검사는 뼈를 보는 기본적으로 뼈를 보는 검사인데 엑스레이와 CT와 MRI 세 가지 검사는 완전히 다른 검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는 그냥 평면에서 뼈를 보는 거고 CT는 이 뼈를 단면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엑스레이는 조사량도 그 CT 검사는 엑스레이 조사량도 많기 때문에 자주 찍으시면 안 되는 검사고 대신 MRI는 엑스레이를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뼈를 보는 검사가 아니라 물 분자의 분자 구조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검사이기 때문에 네네. 자기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혀 인체는 무해하고요. 대신 몸에 그 심박동기나 보청기 이런 것들 인공화호 이런 것들을 심으신 분들은 MRI 검사 들어가시면 다 고장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관절 연골은 뼈랑 다른 구조예요. 그래서 MRI를 검사를 해야 연골이 찢어진 게 나오고 연골이 얼마나 파여 있는지 어느 부위가 다쳤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도 관절 연골이 손상돼 있는 분들은 MRI 검사를 하셔야 정밀 검사를 할 수 있고 정밀 진단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자, 우리 어머니께서는 우선은 원인부터 맞습니다. 이제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합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릎 전문 선생님 계신 병원 찾으셔서 MRI 검사, 정밀 검사 꼭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치료의 골든 타임이 아닐까 싶거든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38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는 88이에요. 예, 어머니 나이가 굉장히 고령이신데도 예, 목소리 굉장히 힘이 있으시고 좋습니다. 자, 원장님께 직접 어디 불편하신지 말씀 좀 나눠 주십시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저기 79살에 왼쪽 다리를 인공관절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오른쪽도 그때 마저 해라 그랬는데 좀 덜 아픈 것 같아서 안 했어요. 네네. 근데 지금 현재 오른쪽이 많이 아픈데 이 나이에도 해야 되나? 어머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제 무서워서 안 하신 거예요, 그죠? 그냥 너무 제가 좀 체구가 좀 있어서 보통은 양쪽 무릎이 다 망가지신 분도 일주일 간격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데 네. 어머니만 그러신 게 아니라 첫 번째 수술하고 나서 너무 겁나서 나는 반대쪽은 나중에 할래요. 그리고 조금 있다 할게 보다가 네. 그렇군요. 결국 조금 있다가 10년이 되신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어머니 문제가요. 네. 다리는 정렬 상태가 중요해서 양쪽이 똑같이 정렬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똑같진 아니어도 비슷하게. 네. 그런데 어머니가 지금 한쪽 다리, 왼쪽 다리 수술하셨으니까 왼쪽 다리는 거의 일자에 가까울 텐데 약간 찌었어요. 오른쪽은 오자 다리에 가까울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왼쪽 다리가 길어요. 오른쪽 다리가 아니, 짧고. 길어요. 그래서 높은데 오른쪽을 높은 데다가 놓으면은 편하고 걸을 때. 맞아요. 아유. 근데 어머니 그러면 짧은 다리는 계속 짧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나중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왼쪽 다리도 짧아지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 네. 왼쪽 무릎 인공관절 들어가 있는 뼈가 주저앉아요. 네. 오자 다리가 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리 정렬 상태가 틀려지면 수술 안 한 쪽이 아픈 건 둘째치고 수술해 놓은 쪽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들은 꼭 어머니 반대쪽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머니 그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지금 오른쪽 다리 인공관절 수술 안 하고 버티다가 결국은 왼쪽 다리 재수술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럼 어머니 더 그거는 크네요. 예. 오히려 간단하게 막을 수 있는 일을 큰 일을 치를 수도 있으니까 주치의 선생님을 정하셔서 그 가까운 그 관절 전문 병원 정하셔서 꼭 진료를 보시고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근데 네. 지금 이거 핸드는 근데 딴 데 큰 병원에서 했거든요. 네. 근데 왼쪽 다리를 또 글리 가야 되나 아니면 개인 병원에서 해야 되나? 어머니 그거는 어머니가 사는 지역이나 이런 것들 따라 틀려지는데요.
인공관절 수술은 꼭 대학병원에서 해야 되는 그런 큰 수술이나 위험한 수술은 아니니까 어머니 가깝게 내가 편하게 재활할 수 있는 연고지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어머니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고령이어도 그럼요. 뭐 상관이 없나 보네요. 네. 어머니, 예, 수술 계획 잘 잡으시고 치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릎 관절의 치료법들, 다양한 치료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으로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설 연휴 참 즐겁지만 그만큼 쌓인 피로 많으실 겁니다. 틈틈이 스트레칭 하시면서 쉬어주시되 충분한 휴식 그리고 영양 섭취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무리한 동작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또 많은 시간이 또 필요할 텐데요. 모쪼록 명절 후유증 없도록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희는요 다음 주에도 역시 화요일과 목요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4시 30분 잊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